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화관에서 볼 이유가 없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터널즈가 마블의 최악일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을 뛰어넘고 이터널즈보다 더 최악입니다. 영화가 전체적으로 체드윅 보즈먼의 추모 영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블랙팬서의 부재를 느끼게 해주는 데에는 충실하지만 히어로 영화의 재미를 원하는 관객들에게는 매우 부족한 영화입니다. 히어로 영화의 가장 중요한 액션이 굉장히 빈약하고 주연인 슈리가 블랙팬서가 되어가는 서사는 좋지만 블랙팬서가 되었을 때의 카타르시스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히어로 영화의 재미와 볼거리에 충실하지 못해서 큰 스크린으로 봐야 할 좋은 액션씬이나 영상미가 있는 장면도 없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볼 이유가 없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빈약한 액션이라고 봅니다. 슈리가 블랙팬서가 되어가는 과정과 서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블랙팬서의 등장은 후반에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팬서에서 보고 싶었던 날렵하고 민첩한 액션은 분량도 적고 퀄리티까지 처참합니다. 액션은 전체적으로 퇴보해서 빠른 컷 편집과 슬로우 모션으로 엉성한 액션을 숨기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와칸다 쪽의 액션은 퇴보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 볼만한 대부분의 액션은 네이머가 담당하고 있어요. 발목에 달린 날개로 하늘을 뛰어다니며 싸우는 모습은 속도감과 힘이 느껴지며 이 영화의 액션을 책임집니다. 하지만 네이머의 액션 하나로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볼 정도는 아니에요. 아이언하트의 액션도 처참합니다. 아이언맨의 뒤를 이을 캐릭터에 기대하는 모습에 반의 반도 보여주지 못하며 슈트를 입고 활약하는 것도 매우 단편적이고 빠르게 지나가고 분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의 스케일과 액션의 스케일이 따로 놀아요. 와칸다와 탈로칸 둘 다 비브라늄을 사용하는 강대국의 전쟁이라는 설정인데 동원되는 인원과 액션의 스케일이 볼펜 1의 예전 때보다도 작습니다. 이게 정말 위기에 처한 와칸다의 전력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렇다고 소수 정예들만 데리고 간다는 스토리도 아니에요.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에서 보여준 와칸다의 군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전작은 첨단 기술과 냉병기의 조합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기라도 하지만 이번에는 전투기와 몇 아이템을 빼면 이게 정말 비브라늄으로 발전한 강대국들의 싸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원시적인 냉병기의 싸움입니다. 액션의 양과 퀄리티 그리고 스케일이 부족해서 액션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 영화관에서 보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 왜 아이언하트를 넣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역할이 좋지 않습니다. 와칸다와 탈로칸의 분쟁이 시작된 요소로 레리 윌리엄스를 쓴 것은 좋았지만 그 후 역할이 붕 떠버리며 제대로 영화에 녹아들지 못합니다. 후반부 슈리가 설계한 슈트를 입은 오코에가 미드나잇 엔젤이란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활약을 보면 아이언하트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머신이 아이언맨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아이언맨의 확고한 영역이 있는데요. 아이언하트는 처음 나온 영화에서 대체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리리 윌리엄스로서의 매력도 없습니다. 슈리와 네이머 둘의 이야기로도 바쁘기 때문에 아이언하트를 신경 쓰지 못했어요. 캐릭터가 만들어질 만큼의 이야기와 성장이 없는 혁명적인 캐릭터라서 매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불펜2에 아이언하트를 출연시켜야 했나 싶은 느낌이 커요. 그만큼 다른 역할로 대체해도 될 정도로 존재감과 역할이 적습니다. 아이언하트의 가장 큰 문제는 CG가 정말 처참합니다. 트레일러에서 보여준 아이언하트의 처참한 CG가 영화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2억 5천만 달러가 들어간 마블 영화가 맞나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정말 안 좋아요. 아이언하트가 비행을 하는 장면은 화면을 떠다니는 싸구려 B급 영화 수준입니다. 게다가 아이언하트의 슈트는 아이언맨처럼 금속 질감이 아닌 저사양 게임의 그래픽 느낌이고 기계적으로 슈트가 착용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언맨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아이언맨을 떠올리게 해주는 요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액션의 분량 또한 적은 편이고 이런 처참한 CG와 역할 때문에 굳이 이 영화에 등장을 해야 했나 라는 의문이 계속듭니다. 아이언하트로서 자신만의 고유한 역할과 영역을 보여주는 데 실패하였고 리리 윌리엄스라는 캐릭터의 매력을 보여주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블랙팬서 2인데 이 영화에서 가장 빛나는 캐릭터는 네이머입니다. 와칸다와 대립하고 침공하는 빌런 역할을 하지만 자신의 왕국 탈로칸을 위해서 하는 일이며 선악이 모호한 입체적인 캐릭터로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이머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네이머가 가진 서사와 캐릭터는 최근 나온 MCU의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앞에서도 말했듯 영화에서 볼만한 액션의 대부분은 네이머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팬서 2에서 가장 좋은 캐릭터가 네이머라는 것은 슈리의 블랙팬서는 2대 블랙팬서로서의 모습과 카리스마를 보여주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슈리는 블랙팬서로서의 모습과 카리스마를 보여주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는데요. 심지어 비주얼도 좋지 않습니다. 슈리가 블랙팬서 슈트를 입은 모습은 평생 운동 한번 하지 않은 저근력, 저체중의 왜소한 사람이 슈트를 입으면 저렇지 않을까 하는 수준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슈리를 블랙팬서로 만들어주기 위한 서사는 대단히 복합적입니다. 병에 걸린 트찰라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과 상실감, 그리고 데뷔를 죽인 네이머에 대한 분노, 2시간이 넘도록 보여주는 블랙팬서의 부재로 인한 와칸다의 위기, 슈리가 겪는 복잡한 감정과 상황이 합쳐져 영화는 클라이막스로 달려가는데요. 슈리가 블랙팬서가 되어 나타났을 때 관객들이 슈리 팬서를 보고 느껴야 할 카타르시스는 슈리 팬서의 초라한 비주얼과 빈약한 카리스마와 액션으로 실망하게 됩니다. 결국 슈리가 블랙팬서가 되기 위한 과정은 좋았지만 슈리는 그것을 소화하지 못해서 위엄도 카리스마도 없는 블랙팬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슈리를 블랙팬서로 만들어주기 위한 2시간의 서사는 난잡하고 실패한 서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분량도 적고 퀄리티도 안 좋은 슈리 팬서의 액션은 네이머와 비교가 되어 이 영화가 블랙팬서 2인지 네이머 1인지 헷갈리게 합니다. 결정적으로 슈리 팬서와 네이머의 마지막 결투를 슈리 팬서가 버튼 하나 눌러서 마무리하는 액션은 정말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배우의 연기력도 좋고 캐릭터가 성장하는 서사도 좋았지만 배우의 이미지가 블랙팬서에 맞지 않아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영화의 그나마 좋았던 부분을 꼽자면 블랙팬서의 부재를 잘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후반부 슈리가 블랙팬서가 되기 전까지 영화는 계속해서 블랙팬서의 부재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 상황에 트찰라가 있었더라면, 블랙팬서가 살아있었더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을 주는 건 훌륭했지만 앞에서 말했듯 슈리 팬서의 비주얼과 액션, 카리스마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2시간여 만에 등장한 슈리 팬서를 봤을 때의 짜릿함과 카타르시스는 없습니다. 결국 영화는 블랙팬서의 부재로 영화의 위기를 만들고 체드윅 보즈먼이라는 배우를 추모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앞으로 시리즈를 책임질 슈리를 블랙팬서로 만드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고 블랙팬서보다 네이머가 더 돋보이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추모에 집중한 나머지 히어로 영화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등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체드윅 보즈먼이란 배우를 아꼈고 추모하고 싶다면 볼만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관객들이 히어로 영화에서 보고 싶은 액션, 볼거리, 재미, 카타르시스가 매우 적습니다. 2대 블랙팬서가 되는 서사의 과정은 좋지만 슈리가 그것을 소화할 역량이 부족하고 네이머 혼자의 매력으로 관객을 끌어들이기엔 충분하지 않아요. 추모에 집중한 나머지 히어로 영화가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요소에 충실하지 못했고 슈리 팬서를 완성하는 데 실패한 영화를 영화관까지 가서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마블에 실망하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이터널즈가 마블의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래가 있었어요.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왔을 때 봐도 무방한 영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